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뉴스통신 이도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3월 첫 주 시사 대담으로서 국방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신 강용식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결렬된 바가 있었습니다. 강용식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역시 좀 안타깝죠. 사실은 전 세계의 이목이 다 집중됐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정말 먼 장거리 여행했잖아요. 66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왔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만났는데 그 결론은 결렬이 됐습니다. 근데 그 근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영변 핵시설 이외에도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북한의 많은 곳에 여러 가지 핵물질 제조 시설이 있고 또 핵 미사일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회담 중간에도 뭐 강선 지역이랬는가 평양에, 그리고 자강도 희천시 이런 데를 지목하니까 또 김정은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제 클리어되지 않고 현장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열차는 부딪혔다 하는 것들이 큰 저는 외교적인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제 외교라는 것이 서로 그 현실주의고 자기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또 트럼프도 그런 노딜, 그러니까 사실은 적당한 타결보다는 그냥 차라리 협상 없이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보따리 싸고 갔지 않습니까? 또 미국 국내에서는 오히려 이제 잘했다는 이제 그런 평가도 있고요. 지금 그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제 많은 또 언론에서도 후기를 이제 보도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북한하고 미국의 간격이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어떤 측면이냐면은 북한에서는 영변 핵시설 이제 일부 또는 뭐 전체 이렇게 하나 내놓고 또 가장 그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그 대북 제재 한 5가지 정도 풀어달라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생각하기에는 그 5가지라는 게 사실은 전면이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전체를 다 비핵화하라 이제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결렬이 됐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상황이고 아마 이제 트럼프도 국내 문제, 자신의 뭐 탄핵에 관련 스캔들 문제, 탄핵 문제 복잡한 그런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그 현장에 그 취재하는 그 두 정상 간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네, 아마 머리는 전부 다 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바라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그 북한의 그 비핵화 의지를 정말로 솔직하게 또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3차 북미 정상회담도 기대하는 그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망과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뭐 1차, 2차 불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회담을 거쳤고 이번에 이제 결렬이 됐는데 수순상 냉각기를 좀 거칠 것 같습니다. 원래 사실은 또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뭐 로켓맨 또 늑다리 뭐 하면서 서로 그 공방을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연애를 했지 않습니까? 뭐 김정은을 사랑한다 뭐 하니까 또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그런 사랑 노래 하지 말라 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잘 연애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이제 파토가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냉각기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마 이번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상당한 기대를 했고 무엇보다도 뭐 신한반도 체제 뭐 이런 구상도 좀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또 남북 경협을 대비한 또 김현종 또 그 전 산업 그 통상본부장을 외교 국가안보실에 또 2차장으로 임명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지금 그 일을 하기에는 이제는 부적절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또 오늘 또 NSC도 이제 개최를 하면서 향후 그런 이제 중개자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 후에 또다시 뭐 남북 정상회담을 아마 추진하는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정말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21개월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내치적인 경제 문제를 좀 해소하는 게 중요하지 현재 이것은 그냥 도외시하고 너무나 남북 문제만 치중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비핵화에 가려진 그 북한의 인권 문제 이거 과연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아마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는 있는 동안은 이런 인권 문제가 가려질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100주년 3.1절 기념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 발언을 했는데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저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잖아요.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빨갱이라는 걸 상당히 이제 거북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3.1절 기념 행사장에서 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많은 의문점을 낳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이렇게 주변의 보좌진이나 또 참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저 성스러운 100주년 그 기념시장에서 말했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이념 논란, 이념 분쟁의 불씨를 낳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빨갱이는 아마 네이버 사전에도 보면은 공산주의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공산주의자를 비하하는 말이 이제 빨갱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3.1절 기념사에 대통령께서는 그 친일 청산의 잔재로 이제 빨갱이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이 독립군을 빨갱이라고 하니까 그 빨갱이는 친일 잔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의 빨갱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뭐 종북, 친북, 좌파, 뭐 극렬주의자들을 빨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 요즘 말하는 그 정치 세력의 반대, 세력에 대한 비방 또는 공격의 도구로 쓰여지니까 그 변형된 색깔론이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어디 국민의 그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색깔론 빨갱이만 뭐 쓰지 말라 이것은 좀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빨갱이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 사는 중에도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좀 극렬주의자, 좀 뭐 간첩주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빨갱이라고 이렇게 흔히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빨갱이를 친일 청산 잔재로 몰아가는 것은 적폐 청산에도 부족해서 하나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 박사님께서는 이번 그 대통령 연설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이번에 연설문을 보니까 약 글자 수로 5,000자입니다. 상당히 긴 문장이죠. 그런데 2018년도 그 3.1절 기념사는 3,300자예요. 그러면 할 말이 좀 많이 늘은 거죠. 네.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순수하게 이제 100주년이기 때문에 그 100년 동안의 3.1 운동, 그 어떤 나라를 찾는 어떤 저항 운동 이런 데 좀 포커스를 많이 둬야 되는데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이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짜집기를 해가 돼가지고 정말 중구난방이 됐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거기에 촛불 혁명이 들어갑니다. 어떤 얘기냐면 쭉 뭐 4.19 또는 뭐 5.18, 60 민중항쟁 하면서 촛불 하고 끝에 뭐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다. 뭐 평범한 사람들이 뭐 다르게 힘과 뭐 방법으로 해서 이것은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여기에 뭐 평양선언 관련된 얘기, 또 미북 회담 이런 얘기, 신한마도 체제 이게 3.1절에 맞는 그 문장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차제 앞으로는 5.18 또 행사도 있고 또 8.15 행사, 9.19 날 모든 행사가 있는데 적어도 기념사에는 거기에 맞는 충실된 단어가 좀 정제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한미 연합 훈련이 종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 종료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사실은 그 한미 연합 훈련은 그 우리나라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정말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단독 훈련이 아니고 미군의 병력과 또 전략 무기들이 다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훈련인데 3대 한미 연합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키 리졸브 연습, 두 번째 독수리 훈련, 세 번째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키 리졸브 훈련하고 그 독수리 훈련 이것은 매년 3, 4월에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8월 달에 실시하는데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이 정말 잘 타결이 돼서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에 이 두 훈련을 조금 종료했을 때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핵화가 진전도 안 되고 사실 이 회담이 결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훈련을 종료했다. 이건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미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뭘 했습니까? 이 돈 문제를 얘기했는데 돈 비용 문제, 훈련 비용. 훈련 비용이 1억 달러 이상이 들어가는데 한국 너희들은 지원하지 않지 않느냐. 너네 부자라면서 왜 안 느냐.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연애할 때 돈 따집니까? 뭐 밥도 사고 다 해도 안 따지잖아요.
이제 벌써 이제 갈라지니까 돈 따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동맹에서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1억 불, 2억 불 해도 어떤 자기 전략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할 수 있는 건데 벌써 트럼프는 정말 이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약화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리졸브 훈련은 CPX 훈련입니다. 그 지휘소 기동 훈련이라 그래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팀 스프리트 훈련부터 시작해서 그 11년 전에는 이제 키 리졸브 훈련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 오랜 동안 그런 전통이 있는 한미 간의 훈련 이걸 없앤다. 큰 문제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동맹이란 얼라이언스 동맹이란 훈련 이름으로 기간을 축소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2주 하던 거거든요. 그러면 1주 동안은 방어, 또 1주는 반격 하는데 반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김정은이가 좋아할 겁니다. 아마 이제 김정은이 계속해서 매년 키 리졸브 훈련하고 독수 훈련 하지 말라고 막 계속 경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인 뒷받침이라는 그 이유로 해서 이걸 중단시킨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분은 육군 출신이 아닙니다. 그 공군 출신인데 아마 이런 그 육군의 여러 가지 전략적 전술적인 부분이 이해가 좀 부족할 것 같고 또 현재도 미국의 국방장관 세너 헨도 사실 국방장관 대행입니다. 그리고 뭐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전화 통화 한 40분 하고 이런 중대한 훈련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가고 특히 이제 독수리 훈련은 FTX 야외 기동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군인들하고 또 미군들이 함께 뭐 TV에 많이 보셨다시피 한강 뭐 도하 훈련 같은 그런 훈련 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44년 동안 했던 훈련을 안 한다고 하니까 정말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FTX 훈련을 이제 소규모 대대급 이하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특히 국방부는 과연 우리 국민과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안보에 있어서 뒷걸음 치지 말고 제대로 안보에 좀 역점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훈련이 종료된 것을 강 박사님께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정말 아마 그 독일의 클라우제비체 그 전략가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평화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거의 뭐 입버릇처럼 평화 얘기하는데 평화 뒤에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무기 다 내려놓고 전방에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리고 훈련도 안 하고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을 지킬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고 가장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점은 아마 김정은은 장기 집권 독재 체제잖아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나 문재인 정부는 시한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3년 후면 내려와야 되고 또 트럼프도 내년에 재선 안 되면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안보관 이것도 좀 다시 새롭게 좀 개편을 해서 그 비핵화에 너무 장밋빛 구상만 하지 말고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진정한 평화를 위한 전쟁 준비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3월 첫 주 시사대담으로서 강혁식 박사님을 모시고 대담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